포도 소비자 포도 구매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전에는 요랬어요. 2023년도 12월 달에는 요게 샤인머스켓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하면은 요게 많이 줄었죠. 요만큼 줄었으니까 요게 샤인머스켓이고 요게 금정포도입니다. 전에는 금정포도가 요거밖에 안 됐는데 많이 늘었죠. 이렇게 선호도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포도 가격이 쌓이는 떨어지고 새까만 포도는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통계를 담당하는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지금 해가지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자, 소비 동향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한 명이 10.3kg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먹나 하면은 3.2kg밖에 안 먹어요. 한 사람이 먹는 게. 소비량은 주는데 생산량은 넣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화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 품종을 재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런 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 위에까지 완전히 오마 짤 수 있는 요런 포도. 근데 그 나무가 늙어지면은 요런 포도가 잘 안 나옵니다. 한 3, 4년, 4, 5년 때까지는 요런 포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되면은 위에가 벌어져요. 벌어지기도 벌어지지만은 우리가 너무 화수를 길게 두기 때문에 위에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것만큼 낮춰가지고 이 알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어느 정도 길어야 돼. 6단, 7단 이렇게 그 긴 거를 좋아하잖아요. 큰 거를. 그렇게 하면은 알이 아주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밑거름 했습니까? 작년에 따고 밑거름 했어요? 예, 많이 해납니다. 많이 해놨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때 내도 못하고 큰일이잖아요. 일본 사람 오셔가지고 3년간을 하지 마라 이카던데 왜 못하고라 하나 하면은 지금 그 여러분들도 그 잎이 떨어질 때 쌓이는 낙엽이지만 낙엽이 되면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 색깔이죠. 예,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은 우리는 이 그 잎줄기까지 뚝 떨어지잖아요. 그 일본 사람이 와서 그래 떨어지면은 질소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 안 떨어지고 잎만 똑 떨어져야 된답니다. 잎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럴 경우에 그게 딱 맞는 그름기다. 자, 여러분들은 밑거름을 이 감사 비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는 감사 비료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포도가 달려있어도 밑거름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그쪽에 하는 밑거름들은 속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단 그때 비료를 안 하면은 저장 양분이 적어서 내연도 7마디까지 자라는 게 작년 거름 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밑거름 했는 거 가지고 올해 가지 나가서 6, 7마디까지는 작년 거름으로 커야 됩니다. 저장 양분으로. 그게 적으면은 나중에 그 생리장에 나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꽃이 안 피고 화수는 생겼는데 꽃이 안 피고 많은 그런 화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개화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증상이 김천에서 지금 한 두서너 군데 나왔어요. 그 일본에는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저장 양분이 적으면은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난다. 그래서 밑거름은 언제라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해야 된다. 낙엽 지기 전에.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내년에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너무 늦게 했다. 전에는 잎이 떨어져야 했잖아요. 잎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나 하면은 저장 양분은 적고 그 7마디 이후에 그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 가지는 보면은 밑에 붙어 있는 데는 가느다랍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굵어집니다. 이거는 밑거름을 너무 늦게 해서 그래요. 지온이 13도 이상 안 될 경우에는 비료를 안 많이 해도 그때 안 먹고 내년 봄에 먹습니다. 지온이 다시 올라갈 때 먹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굵어지면은 순작업만 잔뜩 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보면은요, 익을 때쯤 되면은 부초가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한 분 정도 나다가 딱 위에가 멈춰 있습니다. 그게 언제 멈추나 하면은 대부분이 익으려고 알이 몰랑몰랑해지면은 아예 순이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다 따도 순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 너무 탭이나 비료를 많이 해서 그래요. 좀 뺏기면 됩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알가소일이라는 유기물 비료입니다. 이걸 50평에 한 포, 바사코트 300평에 한 포, 하이그린 200평에 한 포, 폐화석 200평에 7포 내지 8포, 입상가석 200평당 한 포, 요것만 하고 맙니다. 1년에. 그리고 알그름으로 NK 600평에 한 포 정도, 10kg 한 포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1년 비료는 끝이 납니다.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는 순작업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팔만 아픕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적게 하고 필요할 때 액비로 만들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물에 녹는 비료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한 농사법입니다. 자, 전제 하셨습니까? 노지 전제 다 하셨어요? 예. 전부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다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게을해서.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지는 엄한기, 아주 추운 날이 지나고 난 후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너무 일찍 하면은 자, 이게 전정하는데 요게 작년도 과제입니다. 요 눈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한눈 전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해야 되죠. 여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합니까? 대부분이 여기 하든지 이렇거든요. 아니면 여기 하든지. 이러면은 요게 한눈이 있는데 여 밑에 기저와도 있습니다. 이게 1년 이상 된 나무들은 눈 하나에 눈이 속에 4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베어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보통 경우에 한눈 전지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여기를 합니다. 여기를 하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두 눈 전지를 하는 거거든요. 두 눈 전지를 하면은 높이 있는 놈 위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눈이 먼저 나옵니다. 자, 두 눈 전정을 할 때는 옆에 가지가 비었다든지 옆에가 한 개, 안 그러면은 세력이 너무 약해서 화수 달고 나오는 게 너무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두 눈을 놔두고 전지를 해야지 좋은 송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송이가 안 나오고 늘 삐리하게 좀 하는 게 나오거든. 이렇게 두 눈 전지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나오시거든 무조건 한 눈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눈 전지를 하면은 1년에 요만큼 높아져야 될 게 두 눈 전지를 하면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5년, 6년 되면은 염소뿔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한눈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세력이 세기 때문에 한눈 전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밭에는 너무 송이가 심찮고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두 눈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고 얘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좋은 송이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두 눈 내지 세 눈 전지를 해놓고 위에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고 얘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순이 또 고르게 안 납니다. 요 밑에 거 요거를 사용하면은 순이 또 고르게 나요. 얘를 사용하면은 얘는 일찍 나오고 요 밑에 있는 놈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순이 고르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는 한눈 전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본에 어떤 한 분이 요렇게 전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 몽창 끊어버려요. 자, 만약에 세력이 있어 좀 곤란하다. 내 밭에는 세력이 있어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요 몽창 끊어버리세요. 몽창 끊어버리면 기저가 나오든지 이 안에
그 음화라고 숨어 있는 게 나오면은 세력이 약한 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조정하시든지. 자, 이거는 낙엽이 지고 나면은 바로 반창 정도를 끊어 놓습니다. 이분은 일본 건데 세력이 너무 세요. 너무 굵잖아요. 굵은 거는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저장량분이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여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세력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다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하면은 세력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일본 건데 요거 여러 있는 것 같으면은 요거도 하나 있고 요거도 하나 있고 요거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이럴 경우에 여기를 자릅니다.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몇 눈 전지를 하는 거냐 하면은 세 눈 전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1년에 이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순이 고르게 안 납니다.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줘서 여기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가져나가면은 요렇게 생기는 것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나옵니다. 순이.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했죠. 사인은 이렇게 한눈을 받았잖아요. 받아가 여기서 다시 해서 이래 달아 그 결과 모지를 썼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 밑에 여기 났다든지 이렇게 한 개가 요게 나와 있다든지 또 여기 보면 여기도 한 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거를 첫 해에 달면은 알도 적고 송이도 적습니다. 첫 해는 달지 말고 여 밑에 거를 1년 키웠다가 내연도에 요거를 잘라내고 요거를 쓰면은 똑같은 게 달립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낮아지잖아요. 요렇게 전지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상을 넣으신 분들은 요렇게 안 나옵니다. 요게. 왜냐? 아상을 요게 넣고 그 해에 여기 게 안 나오면은 여기 있는 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눈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납니다. 아상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그 환경이 많이 변하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여기서 한 개가 나와요. 나오면은 1년 그냥 그 공지로 키웠다가 그 다음에 요거 잘라내고 요거 쓰면은 아주 이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전지를 해가야지 조금씩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본에 25년 된 포도나무입니다. 태어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냥 주먹같이 그래 이래 붙어 있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눈 전지나 세 눈 전지를 하기 때문에 자꾸 높아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마디 때 잘라버리니까 여기 나오든지 했을 때 좋은 거는 키우고 나른 거는 그 순속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휴면 타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노지입니까? 야. 자, 노지도 그 순을 고르나게 하기 위해서 휴면 타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7.2도 밑으로 1000시간 내지 1200시간이 돼야지 지대로 잠을 깹니다. 대한민국에서 잠을 제일 먼저 자고 제일 먼저 깨는 데가 김천입니다. 추풍형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김천이 일찍 나오는 거지 김천 사람들이 뭐 큰 기술이 있어서 일찍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휴면 타파를 꼭 하셔야 돼요. 이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그 휴면 타파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순을 고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셔야지 순이 또 고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얼마 하는가 이런 거는 몇 cc하고 이런 거는 그걸 하시고 저는 석회질소 침출물을 사용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석회질소 추출물을 이 통에 담아서 파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CX10이라고 그 어떤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서 석회질소를 물 100리터에 석회질소 한 포를 넣어서 그걸 한 2시간 동안 저어줘가지고 거기서 그 물만 떠서 한 말에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은 2리터를 넣고 2번 할 것 같으면 1리터를 넣고 이렇게 해서 살포를 했을 때 가장 순이 고르게 나고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날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는 분. 술 깨기 싫으면 술 잡숴도 돼요. 이 하는 날은 사이나미드라는 성분이 술을 못 깨고로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술 취하면 술을 며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멀칭 어떤 걸로 합니까? 밑에 멀칭. 새까만 비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부직포, 또 차각망. 예, 그렇죠. 차각망이나 부직포는 지온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온을 뺏기기 때문에 지온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투명 비닐로 깔았는데 새까만 비닐로가 지온을 가장 잘 올립니다. 그래서 밑에 까는 거는 만약에 축가나 열가가 많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비닐로를 까셔야 돼요. 새까만 비닐로를. 부직포를 깐다든지 차가물을 깔면은 비 오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가도 날 수 있고 축가점이 많이 생깁니다. 질문이십니다. 예. 까만 비늘도 멀칭이 했는데 저기 봄에 입증하면 기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노지에 불 떼는 사람 있습니까? 대포나 이런 거 설치가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예. 될 수 있는 데를 일찍 하셔야 됩니다. 일찍 하시는데 지온 올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온 올릴 때 어떻게 하나 하면은 봄 돼서 옆에 측창을 이룰 때 지금 옆에 측창이 있습니까? 예, 측창을 이룰 정도. 그런데 2월 말쯤 돼서 600평에 쌀겨 500kg 거다가 효모라는 파워이스트라는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 한 포를 넣어서 섞어가지고 그거를 온 밭에 뿌리는데 뿌리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한번 퍼야 됩니다. 온 밭에 노지도 마찬가지, 하우스도 마찬가지. 물이 흐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물을 어느 정도 퍼야 되나 하면 모짜리 할 만큼 퍼면 됩니다. 물을 그 정도 온 땅에, 그러니까 밭이라는 땅, 그 땅 위에 두둑까지 물 안 가는 데가 없도록 물을 한번 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화수에 꽃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붕사가 모자라서 그래요. 붕사를 매년 뿌려도 왜 모자라나? 봄에 물을 많이 안 뿜게 그래요. 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퍼가지고 온 밭을 다 적사주면은 화수에 꽃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놈이 한 개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퍼다가 그게 다 섬에 들어서 사람이 다닐 정도가 되거든. 그때 600평당에 쌀겨 500kg 큰 백에다가 한 백 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효모하고 섞어서 온 밭에 뿌리는데 그게 좋다고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땅이 안 보이도록 뿌리면은 그게 하나의 막이 돼가지고 물을 펴면은 그걸 따라서 쪼르륵 다 내려 뿌립니다. 그래서 약간 땅이 볼덩말덩 할 정도로 뿌려서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멀칭을 하면 됩니다. 멀칭을 새까만 비닐로, 그것도 구멍 뚫힌 건 안 됩니다. 구멍 안 뚫힌 걸로 하면은 일주일 내지 10일만 되면은 지온이 무조건 13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습기를 좀 많이 땡길 수가 있어요. 지온이 낮으면은 특히 질소는 많이 들어가고 다른 영양분들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지온을 빨리 13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낮은 아침 8시에 기온이 13도, 많이 높을 때는 낮에 되면은 24, 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여러분 후라스타 치십니까? 후라스타 말고 CCC 550이나 또 뭐가 있죠? 나왕 치시고 농사 짓습니까? 안 하십니까? 요거를 안 하면은 지베레린을 여러 번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를 했을 경우에는 못 와가지고 지베레린을 한 번이나 두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또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걸 하면은 절대 2차 지베린 할 때까지 1차 지베린을 안 해도 알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요걸 하시고 CCC 550이나 이런 걸 하시고 하시면은 농사 짓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처리 시기는 9 내지 10일매에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CC 550을 수정시키고 한 40일이나 이래 됐을 때 한 번 치시면은 순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순이 안 나갑니다. 요거 치면은 15일간은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리도마이신 쳤는데도 씨 생기는 분들 계시죠? 네. 세력이 아주 약하거나 요걸 칠 때는 틀림없이 물을 푸시고 쳐야 되지. 물을 안 푸고 치면, 가운데 요걸 치면은 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을 푹 푸고 요걸 치시면은 씨가 안 생겨요. 예, 쌓이는 씨 생기면은 오름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처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꽃피기 14일 전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꽃피기 한 10일 전쯤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치잖아요. 그러면 늦어요. 그거보다 조금 일찍 치시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송이합 3절 적심 잘 압니까? 예? 자, C급 하시는 분들은 옳게 모르고 이걸 하니까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하시면은 C급 합니다. 왜냐? 부초가 많이 나오니까 C급 하지요. C급 하는데 왜 이걸 하나 하면은 알이 훨씬 더 빨리 큽니다. 그러면은 알이 빨리 큰다는 것은 숫기를 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숫기를 땡기려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자, 여러분들 지베레린 하기 전에 적심 언제 합니까? 적심 숨 끊는 거 언제 합니까? 꼽히기 전에 긴 놈만 하죠. 예, 저 끝이 나가는 놈만 자꾸 해 나가죠. 자, 그래 하시면은 나가는 놈부터 먼저 꽃이 피라고 그럽니다. 요걸 자르면은 그거부터 먼저 핍니다. 원래는 작은 놈부터 꺼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처음에 유인할 때 좀 작은 놈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꽃이 도저히 늦게 피고 화수도 적다. 그러면은 뭐 끊어내든지, 안 그러면 요거 끊어내면 안 될 정도가 되면은 그때 아예 방 3절 송이 달린 위에 셋째 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지베레린 처리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적심을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한 목에 다 해야 됩니다. 긴 놈은 긴 대로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하고 다 똑같이 하셔야지 꽃이 똑같이 핍니다. 먼저 나갔다고 먼저 하시면 너 빨리 피고 넌 나중에 피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심을 할 때 3절 적심 같은 경우는 송이 달린 거 놔두고 하나 둘 세 개 놔두고 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용역을 들어오든지 어떻게 해서 600평이면 600평, 500평, 500평 하루나 이틀만 싹 다 해버립니다.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꼽힐 때는 일정하게 다 핍니다. 그러면 지베레린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베레를 여러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작은 순하고 큰 순 구분 없이 열매 앞에 세상이 삼절 적심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는 제일 위에 잎이 동전만한 거 위에다가 무조건 자르면 됩니다. 작은 것도 그렇게 자르면 안 되고요. 동전만한 잎이 되는 그 위에 그냥 자르면 돼요. 그러면은 작은 놈은 밤 3절이 되고 그 큰 놈들은 한 밤 7절이나 5절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송이 달린 것부터 5마디가 되든지 7마디가 되든지 그걸 한 무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꽃이 같이 핍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작은 거는 유인할 때 아예 먼저 잘라버려요. 방 3절에. 그러면은 꽃은 무조건 같이 핍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으면은 방 3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를 놔두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자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를 때는 요 잎이 마지막 잎이 동전만한 위에를 잘라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똑같은 날 똑같이 하면은 거의 이 꽃은 같이 핍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 3절 적심을 하면은 요게도 순이 하나 나오고 요게도 순이 하나 나오고 요게도 순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만 가져가면 한 개만 가져가도 되는데 세 개가 나기 때문에 부초가 더 많잖아요. 부초가 더 많은데 부초가 나가지고 이 비닐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냥 다 놔둡니다. 세 개 다 놔뒀다가 여기 끝 자르면서 요 사이사이에 있는 부초에서 다시 나오는 부초가 있습니다. 요거를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반대쪽으로 눈 있는 반대쪽에서 눈 있는 쪽으로 순이 났고 요게 눈이 났는 것 같으면은 눈 있는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면은 눈이 쏙 빠집니다. 그 눈이 빠지면은 1년 내에는 눈이 안 납니다. 그거를 늦게 빼면은 이거를 빼도 완벽하게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게 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납니다. 그거를 당기는 그 시기가 대부분 요 손가락 하나 정도 부부초가 났을 때 당겨야 돼요. 그거보다 일찍 당겨도 잘 안 빠집니다. 눈이. 그렇게 한 번씩 다 당겨 놓아 버리면은 순작업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길 갔는데 여기 잘랐습니다. 만약 잘랐으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한 줄로 키우는 분들도 순 낳는 쪽에서 잡아서 눈 있는 쪽으로 당기면은 눈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지금 김천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배워서. 올해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순작업 한 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예? 엽순이 안 나죠? 눈을 다 뺐는데 엽순이 날 게 있습니까? 그 눈이 뭐냐 하면은 요게 붙어 있는 눈이 내연도 날 눈이거든요. 그거를 다 잡아 빼니까 눈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일본에서도 요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렇게 눈을 다 잡아 빼버립니다. 요렇게 눈 다 뺐잖아요. 이러면 1년 내내 안 납니다. 작업 안 해도 돼요. 자, 일본에서도 3절 적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3절 적심을 했는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잎이 다 떨어졌을 때 보면은 이렇게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어릴 때 저거 자르면서 손으로 그냥 살짝 떼면은 눈하고 그 부부초하고 다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면은 1년 내에 그거 순작업 안 해도 돼요. 자, 지베레닌 처리하는 방법. 일본은 지금 지베레닌을 어떻게 하나 하면은 지베레닌 25ppm에 풀메토 5ppm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무조건 지베레닌만 25ppm 한 개 넣어야 하는 거죠. 물 2리터에 한 개, 풀메토 한 개. 1차에 고려하고 2차에는 절대 안 넣습니다. 2차에 풀메토를 사용하면 껍질이 딱딱해지고 열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혹 가다가 꼭 알을 내 밭에는 알이 너무 안 커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어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해놓은 건데 2해 때 풀메테를 절대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왜냐? 풀메테는 과피를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넣지 마라. 근데 우리는 2차에 덧글이 다 넣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2차에 안 해도 알은 크지만 똑같이 큽니다. 그 별 관계 없어요. 자, 요거는 풀메타로 한 겁니다. 속이 다 차지요. 다른 걸로 하면 이래 됩니다. 속이. 이만큼 많이 빕니다. 이거 저장된 거 출하하는 거를 자른 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비기 때문에 보기는 여기 작은 것 같은데 그 그램은 똑같이 나갑니다. 해보면 여기 큰 것 같아도 속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램 수가 훨씬 적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수 정리를 해서 지베레닌 처리를 했는데 만개후 7일째입니다. 7일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7일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축장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요거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위에나 밑에나 알이 똑같이 크는데 우리는 크게 하기 때문에 밑에는 조만하고 위에는 크다합니다. 요거는 너무 그 길이를 너무 길게 둬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축장 조절을 한번 해주는 게 지베레닌 처리하고 4 내지 5일에 꼭 축장 조절을 해 주셔야지 알이 똑같이 큰다는 거. 그 축장 조절을 하면 요런 알이 요렇게 그게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가 사목입니까? 전목입니까? 전목이죠. 자, 전목 하시는 분들 그 대목이 뭡니까? 대목. 예?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OBB 또 SO4 18808. 예. 그 색깔 내는 포도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식 포도의 95%가 OBB입니다. OBB인데 지금 날이 더워지니까 OBB 했는 것들이 색깔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색깔이 잘 나는 게 그로와루. 그로와루가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06. 3306보다 3309가 한 일주일 늦습니다. 그리고 18808보다 OBB가 열흘 늦습니다. 수기가. 그러니까 SO4도 한 열흘 늦습니다. 그러니까 대목에 따라서 수기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고 색깔 있는 포도로 하실 경우에는 3306이나 101, 14나 18808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은 색깔이 잘 나고 괜찮습니다. 그 주문을 할 때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왜 봉지를 씌우나 하면은 첫째가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고 그 다음에는 쌓이는 봉지를 안 쓰면 가스리증이 생겨요. 위에 김에 찌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씌고 그러고 안 씌면은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맛이 없습니다. 씻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식미 개선 그러고 과피가 노랗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씌입니다. 씌는데 자, 봉지는 햇빛을 차단해서 그 포도알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금 그 공급되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봉지를 보면은 속이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하얗죠? 페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페인팅이 되면 안 돼. 일본에는 페인팅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페인팅이 돼도 속에는
그냥 흰색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 여기까지 만약에 이 속에까지 페인팅이 되어 있으면은 차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숫기가 아주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욱더 늦어지고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만들었나 하면은 제가 요거하고 요색하고 요렇게 세 가지를 특허를 내가지고 지금 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는 뒤에가 희고 앞에는 이러냐, 또 왜 빨간 게 나왔느냐. 지금 시험한 결과로는 이 색이 가장 당도를 빨리 올립니다. 당도를. 이게 당도 못 올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속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봉지하고 이 속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봉지하고 요 봉지하고 시험하면은 한 15일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당도를 올리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당도를 올리는데, 요렇게 된 거 다 따고 난 뒤에 앞뒤 속에까지 새파란 봉지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또 왜 뒤에는 희게 했나 하면은, 우리 사인머스켓은 앞뒤 당도 차이가 2브릭스 납니다. 속하고 바깥에 보이는 데하고 2브릭스, 위하고 밑에하고가 4브릭스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똑같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위에는 진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빛이 많이 들어가고 위에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도가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판장에도 가면은 당도기로 당도를 다 재봅니다. 재보는데, 만약에 내가 삼각대에 넣을 때 잘못 넣어서 뒤쪽 가는 게 앞으로 나오면 2브릭스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뒤에는 희고 앞에는 이렇게 되면은 앞에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드리증이 안 오고 예방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받습니다. 한 박스에 13만 8천 원. 그 뒤에 보면은 송염포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제 특허권을 거기서 가져가서 지금 거기서 생산을 합니다. 자,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고, 종이가 얼마나, 두께가 얼마나 얇은지 한번 보세요. 자, 봉지 씌우는 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린 봉지는 보면은 철사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 봉지는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철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묶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자, 이렇게 묶이면은 깍지나 농약을 쳤을 때 일이 들어갑니다. 깍지도 100%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위에 둔 거는 위를 그렇게 감아서 농약이나 아니면은 깍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지 씌울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씌우면은 속에는, 바깥에는 깍지가 많이 있어도 속에는 깍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덥기 때문에 밑에 봉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딱 집어놨어요. 풀칠을 해서. 왜냐하면은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좀 나가야 되니까. 그게 여러 군데로 막혀 있으면은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저렇게 많이 떨궈 놓으면은 저 안에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낮습니다. 봉지 안에 온도가. 근데 많이 막혀 있으면은 봉지 안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새까만 봉지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 쌀머스켓 좀 알을 많이 키우고 싶죠? 예. 자, 첫째는
개화기 때 꽃이 필 무렵에 송이가 달려있는 잎대가 길고 잎이 커야 됩니다. 그게 잎대가 가늘고 잎이 작으면은 비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적심했을 때하고 5절 적심했을 때나 끝절 적심했을 때하고 보면은 3절 적심했을 때가 가장 알이 잘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대 걸음을 언제 합니까? 알클 걸음을 언제 합니까? 알속기하고 바로 합니다. 예? 알속기하고 바로 해요. 알속기 하고 해요? 알속기 하고 하면은 너무 늦은데. 자, 1차 지배를 하고 하면은 너무 빠릅니다. 1차 지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빨라서 순이 많이 나갑니다. 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언제 하나 하면은 원칙은 지금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조금 당겨서 하는데 2차 지배는 처리하고 바로 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이렇게 자꾸 더워지니까 안 그러면은 2차 지배린 처리하고 10일 후부터 35일 안쪽에 고개만 걸음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걸음 하시는 분들은 당도가 빨리 안 올라갑니다. 또. 그러니까 항상 지금같이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일찍 하시고, 그러니까 2차 지배린 처리하시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칙은 10일 후부터입니다. 2차 지배린 처리하고 10일 후부터 걸음하기 시작해가지고 35일 동안 급격히 알이 자랄 시기입니다. 그 35일간에 거의 알을 다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때 안 큰다고 자꾸 넣다 보면은 결국은 당도 올리기가 힘듭니다. 알은 좀 더 크더라도 당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재배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0 내지 800g을 만들려 그러면은 40에서 45달, 많아도 50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한 7, 800에서 1kg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8, 90개 됩니다. 알 숫자가. 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 먹는 거하고 적은 숫자가 먹는 거하고 같은 걸음을 주면 적게 먹는 적은 숫자가 먹는 게 알이 커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40에서 50알 그 사이를 하셔야 되고, 자, 많아도 3,500개, 3,400개 요렇게만 300평당 달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달면은 또 비대하기가 힘드니까 걸음을 잔뜩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숙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한 송이 한 가지에 한 개만 달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 매로 3개 달고 1개 공가지입니다. 3개 달고 1개는 공가지를 안 달고 그냥 둡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숙기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서는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쪽의 양분을 달려있는 쪽으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 나가면은 최소한도 열흘에 한 번씩은 순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은, 아까도 추가증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알이 말랑말랑해지기 전까지는 10일에 한 번씩 계속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넣쳐가지고 좀 늦게 작업을 해서 한 묵에 긴 순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축가가 옵니다. 축가가 오는 이유가 적심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물량이 적든지, 관조하는 양이 적으면은 축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방산절 적심하고, 일본에서는 방산절 적심을 하고 만개 때 박피를 넣습니다. 만개 때 박피를 넣으면은 알이 지대로 커요. 그럼 안 해도 알이 지대로 큽니다. 일본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못 키워서 애 먹는 분들은
만개됐을 때 환상박피, 박피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그름하는 시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은 당도가 늦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순작업을 너무 많이 하든지 이렇습니다. 언제라도 2차 지베레린 하고 나서 알그름을 넣는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물. 여러분들 지금 물 얼마 정도 봅니까? 그 책자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물이 생육기별로 물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는 하루에 1일에 10ml씩, 10ml면은 300평당 1일에 10톤. 그만큼 퍼야 돼요. 근데 그만큼 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물 푸는 양이 어느 정도로 하면 되나 하면은 물을 폈을 때 도랑까지 물이 배에 나올 정도의 물을 푸면 됩니다. 뭐 이틀에 한 번 퍼든 사흘에 한 번 퍼든 이게 길면 길수록 나중에 장마철이나 이때 비가 많이 오면은 열과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어느 정도 꼬꼬바이 배어 있을 정도로 땅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열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뭐 가세리증이나 이런 것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고르게 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침 9시 정도 되면은 그지부터 물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잎에서 나가는 거하고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물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요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12시까지가 거의 제일 많이 모자랄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 푸는 거는 아침 일찍 오전 11시 되기 전까지 물 푸는 걸 다 끝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후에 푸시는 분들 계시죠. 오후에는 퍼면 안 되는 이유가 요게 보면은 요게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입니다. 요게. 그런데 오후 6시쯤 되면은 오후 한 4시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고 정산하는 양이 적습니다. 요게 정산하는 양인데 정산하는 양이 적어요, 요게. 그러면은 결국은 흡수를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과일로 갑니다. 그러면은 담도 올리기가 더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물을 떨어뜨리면은 과일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땡땡하다가 너무 말랑말랑해지면은 내가 물을 한번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빨리 물을 줘가지고 탱탱하게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을 한번 살포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보통 물 푸는 거를 아침 한 4시나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9시 되기 전까지 끝을 내고 끝내놓으면은 뿌리에서 많이 흡수했다가 잎으로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일찍 퍼라는 것. 그리고 일본에는 물포도라는 이름 자체도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물포도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있거든요. 물포도, 물렁포도 이게 있는데 이게 물을 쪼고로 안 퍼서 그래요. 항상 적습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어떨 땐 많이 퍼고 어떨 땐 또 너무 간격이 길어서 마르고 이러면은 물포도하고 물렁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껍질하고 속하고 딱 안 들어붙는 분들 계세요. 껍질하고 속하고 딱 붙어 있어야지 껍질이 두꺼운 줄을 모르는데 껍질하고 속하고 분리가 되면은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러고 물렁물렁해지고요. 그거를 안 하려면은 물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물을 한 번에 놓치면은 정산량이 열매가 달리는 모든 과수나 모든 과채류는 물이 모자라면은 열매에 있는 걸 가져나갑니다. 열매에 있는 영양분을 가져나가 버려요. 가져나가서 지가 숨쉬고 저녁에 물이 남을 시간 되면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에서 빠져나갔으면 물을 갖다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도가 언제는 올랐다가 언제는 떨어졌다 이 하는 분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렁포도 뭐 물포도 이런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갈아도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점적 호수가 막혔든지 물을 적게 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댈 수 있는데 일찍 좀 포도는 포도를 배원을 할 때 포도를 캐 보면은 물 많은 데가 뿌리가 많습니다. 물 적은 데는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리 장애가 차츰차츰 더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생리 장애를 적게 나는 품종이 미국 종은 생리 장애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종 지금 사인하고 교잡된 품종들 이런 것들은 생리 장애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무가 젊을 때는 괜찮은데 한 5년 넘어서고 7년 8년 되면은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품종 선택할 때 생리 장애를 고온에도 생리 장애가 안 나는 그런 품종을 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잎이 요렇게 생기면 이건 고토 부적입니다. 고토는 이게 온도가 높은 데서 고토를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필요한 거는 온도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토도 결핍 증상이 나면은 밑으로 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옆면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 6월달 개하기쯤 돼서 밑에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꼭 마그네슘을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밑에다가 뿌리는 거는 이 고토가 비료 중에서 가장 겨울한 비료입니다. 얘는 뿌리가 지한테 와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가리비료입니다. 가리비료가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가 똥구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똥구름에는 가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우리는 인삼 비료를 주고 싶어도 인삼 가리를 줘야 되지 인삼만 나오는 게 없어요. 인삼만 나오는 거는 과린산스케 입산과석이나 분산과석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인산가리 같이 들어있습니다. 인산 52%에 가리 3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많은 데다가 그런 걸 자꾸 주니까 가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성분이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흡수를 못하는 영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칼슘이 아까도 축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축과정을 안옥으로 하려면은 육아기에 알이 조만할 때 칼슘을 알에 좀 맞아야 됩니다. 알에 좀 살포가 돼야지 축과정도 덜 오고 가설이증이나 이런 것도 좀 예방이 되고 그리고 칼슘 결핍으로 일어나는 가스리증이라든지 또 모자이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슘이 적어서 그러니까 칼슘을 정기적으로 좀 관주를 해주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터칼이라고 있는데 1개월에 1회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칼슘 결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개화증이라는 게 어떤 게냐 하면은 이렇게 화수가 생겼는데 요 위로는 피고 요 밑으로는 안 핍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피었는데 이건 안 폈어요. 그러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것도 보면은 요 밑에 여기는 안 폈어요. 요 위는 폈고 이런 증상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일본에서 2017년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작년에부터 지금 이건 김천에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같이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그러고 화분화할 시기에 화분화가 잘 안 됐다든지 하우스 내의 온도가 하우스의 경우뿐만 아니라 노지도 그렇습니다. 노지도 우리나라에 작년 5월달 겨울이 많이 높았거든요. 지베린 처리할 무렵에. 그때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저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질소가다, 착화가다로는 착화가다, 그리고 연수가 오래된 단초 재배.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단초 재배입니다. 주지에서 다 끊어가지고 하는 그런 단초 재배고, 그 일본에 가면은 장초 재배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에서 한 5마디 놔두고 끊고 또 다시 가지 바다가 5마디 넣고 끊고 이런 장초 재배가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이런 현상이 덜 나타나는데 단초 재배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경흡변증. 이 과경흡변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과경이나 요 붙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변하는 거, 갈색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변했다가 나중에 그냥 똑 떨어집니다. 여기가 말라가지고 요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다 말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과경흡변증이라고 그러는데 과경흡변증은 봉지를 너무 일찍 씌우시는 분들도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농장. 환기가 잘 안 되는 농장, 쏙 들어가 있다든지, 뭐, 옆에 무슨 큰 건물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유통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데일수록, 과경흡변증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은, 봉지를 지금 언제 씁니까? 영천에 봉지를 언제 써요? 6월 말 7월 초. 그러면 그때 경에 낍니까? 딱딱할 때죠. 딱딱할 때 씌우면은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봉지 씌우는 것을 될 수 있는 데는 넣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면은 씌웁니다. 그러면은 요게 훨씬 줄습니다. 그러고 알이 훨씬 더 많이 큽니다. 봉지를 일찍 씌우면은 여기 지금 농업에서 공급되는 앞뒤 다 페인팅 되어 있는 봉지 같은 경우는 한 11일에서 15일간 안 크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밝은 데 있다가 눈을 가루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안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씌우면은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말랑말랑해지고 나서 씌웁니다. 그걸 조금 늦게 쉬는 게 낫고, 또, 그 다음에는 밑에 환풍기를 달아놓은 집에는 요게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집은 밑에 환풍기를 다세요. 순환기를. 달면은 훨씬 낫습니다. 자, 열과 나는 원인은 2차에 호르몬제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을 수분 공급을 적당하게 안 해줬을 때 마르고 수분이 있다가 마르고 이런 기간이 길면은 이 열과가 납니다. 열과가 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열과 나시는 분들은 알속기를 좀 적게 했는 분들, 그리고 질소가 너무 많은 땅, 이런 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도 열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상대 습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것만 해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그것만 해도 열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비료 과다나 질소 과다에서 좀 비료를 좀 아끼시는 게 훨씬 열과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사이머스켓 가지고 열과 내시는 분들은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원래 안 나는 거 가지고 내는 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 우리 마을에 그 젊은 분이 한 분, 그 첫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좀 잘 지었어요. 1차 풀매트만 하고 이래가지고 잘 지었는데 수출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래서 2년째는 요거 좀 더 잘 지어보자 싶어가지고 1, 2차 다 풀매트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열가가 엄청나게 나버렸어요. 그래 그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욕심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모자이크 정상은 어떤 걸 모자이크 정상이라 하면은 잎이 이렇게 얼룩덜룩해진다든지 이렇게 쪼그라진다든지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잎은 조만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많습니다. 노지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잘 안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칼슘 부족에 의한 거니까 칼슘 공급을 하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자, 축과증. 축과증은 만개 30일에서 50일경에 가장 많이 납니다. 50일 넘으면은 잘 안 납니다, 이것도. 그러고 말랑말랑해지면은 축과증이 안 납니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액기에 가리 비대가 완만할 때 경액기에는 알이 빨리 안 큽니다. 이게 알 크는 게 2차 지배련체라고 35일간, 그러니까 10일 후부터 35일간 갑작스레 컸다가 28일간 정지해 있다가 다시 30일간 크거든요. 그게 말랑말랑해지고 30일 동안 알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경액기나 그 초기에 알 적다고 자꾸 거름 넣으시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열가 나든지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은 당도 안 올라가고 숙기가 늦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 들어가는 수분이 너무 적든지 과일로 들어가는 수분이 영양이나 이런 게 너무 적든지 너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이 적어서 여기에서 과일에서 영양을 빼가 나갔을 때 축과가 옵니다. 그래서 경액기에 35일 이후에 관리를, 그리고 35일 정도 이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초가 나오면은 끝맛 잘라 두시면 돼요. 끝맛 잘라 놨다가 말랑말랑해지면은 그거 다 잘라내면 돼요. 말랑말랑하고 나서는 순을 아무리 잘라도 축과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축과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요게 조만할 때, 그러니까 1차 지베르린 처리해놓고 한 4, 5일 됐을 때 그때 이 열매에 칼슘이 가도록 살포를 한번 해주면은 이 축과증하고 가설증을 다 예방할 수도 있고, 그때 좋은 칼슘으로 잘 해주면은 비대도 훨씬 더 잘 됩니다. 칼슘을 그렇게 쳐주면. 근데 우리는 칼슘을 알기를 억제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포도는 비대기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에 세포 분열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그 세포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칼슘이 들어가야지 알이 빨리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칼슘을 한번 쳐주시면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 가피갈변증. 이런 거 보셨죠? 예. 이런 게 어릴 때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지베레린 처리하고 잎이 베인다든지 아래 잎이 돼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가 영양제나 농약 살포를 잘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약을 살포할 때 푹 쳐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뿌리면은 그냥 가서 살짝 붙을 정도, 이슬같이 살짝 붙을 정도로 약을 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물 줄줄 흐르도록 약을 치시면 안 돼요. 너무 가깝게 대서 치시면.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물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금세 못 마르고 그게 그 햇빛좀 비치고 이러니까 렌즈가 돼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칠 때나 영양을 칠 때 너무 푹 쩐다고 좋은 게 아니고 멀리 대서 슬슬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 농약
오전이 좋습니다. 오후가. 자,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자,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까지는 저녁에 치시는 게 좋습니다. 맞나? 지베레린 처리. 저녁에 치는 게 더 좋고,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는 새벽에 치는 게 좋습니다. 언제쯤 전화하면은 온도가 햇빛만 뜨면은 30도 올라가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면은 약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25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약을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침에 칠 경우에는 3시나 4시, 늦어도 5시까지는 5시 정도 돼서 약을 쳐가지고 6시 되기 전에 약 치는 게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약 칠 때 물이 줄줄 흐르도록 치면은 100% 약해를 받습니다. 그럼 오후에 쳐야 됩니다. 예? 오후에. 여름 더울 때. 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저녁에 열대가 오면은 25도 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치셔야지, 새벽에. 새벽에는 25도 안 되거든요. 햇빛이 나야지 25도, 30도 막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치셔야 돼요. 2시, 3시나 4시나 온도가 떨어질 때 치시면 돼요. 자, 미숫가라는 거는 여기 보면 좀 작은 거라든지 색깔이 좀 진한 게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데 그거 먹어보면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이거는 송이 내에도 그게 몇 개씩 박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도를 잴 때 그걸 재면은 영 형편없는 게 나오고 그 옆에 거 재면 아주 당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도 원인은 삭과 가다, 너무 많이 달다든지 한 송이에 알수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고 질소가 많아가지고 부초가 너무 많이 나갔든지 이럴 때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생기고 하려면은 지베레린 처리하고 한 40일 되거든 CCC 550을 한번 치세요. 치시면은 거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한 달 정도 이래는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점. 자,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지금 김천에서 이 알로견이 와가지고 퇴원한 농가가 한 농가 있어요. 하우스를 하시는 분인데 하우스를 한 3,000평 거래 하시는데 2년간 계속 이게 나와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서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노균인데 요거는 이쪽에 거는 알로균이고 여자 보면은 이 꽃이 안 피고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화수 노균입니다. 노균이 오면은 요렇게 꽃이 안 피고 요렇게 널널하게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났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셨던 분은 화수가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3매에서 5매 정도 됐을 때부터 노균 전문약을 좀 좋은 걸 가지고 치셔야 돼요. 치시면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잎이 작년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네? 자, 요거 보면은 요리만 탔죠? 위에는 안 탔습니다. 요리만 탔습니다. 요거는 영양제 농약 잘못 친 겁니다. 요거. 자, 일본에도 작년에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일본에는 관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비 다 맞고 그냥 농사 짓지 우리매로 물 푸고 이런 거 없어요. 모다가 없습니다. 포도밭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비닐도 없고 알로지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작년에 가물 나가지고 비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와가지고 많이 탔어요. 일본도. 근데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이 태우는 이유가 거의가 약이나 영양제를 잘못 쳐서 그래요. 너무 더울 때 친다든지 약이 안 맞다든지 양을 너무 많이 친다든지 한국 사람은 10cc 치러 가면 10cc 안 치고 20cc 치잖아요. 안 들을까봐. 근데 원래 치락하는 거 그거만 딱 치셔야 돼요. 그러고 물 줄줄 흐르도록 치시지 말고 일소 현상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약이나 영양제
너무 많이 채든지 농도장에 와서 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끝이 타는 거는 만약에 가지 끝에 탔다. 그거는 물이 적어서 탄 거예요. 끝잎이 타는 거는 거의 물이 적어서 타는 겁니다. 이 중간잎이 타는 거는 우리가 영양제나 이런 거 잘못 쳐서 그렇고 끝이 타면은 내가 물을 안 줘. 이게 한낮에 가서 봐가지고 잎이 이렇게 딱 그 위를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척 쳐졌으면은 그만큼 물이 적다는 거예요. 그때는 과일에서 빼가지고 지가 안 타려고 과일을 빼가지고 자기가 숨 쉽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아 이게 내가 물이 적다 이러면은 당장에 그 한낮에라도 물을 퍼주셔야 돼요. 안 퍼주면은 마르거든요.